균도 조금씩, 곰팡이가 조금씩 쓸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줄줄 요래 흘렀던 게 점액질이 좀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점액질이 있으니까. 아, 지금 이거 보시면, 물을 만져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명수왕입니다. 오늘도 저희 명수 형님 이제 밭에 몇 가지 작업, 저번에 예고하신 대로 그 목면 시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밑비료를 시비하는 거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 한번 촬영해보고, 예, 하려고 하는데, 형님 저기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 그래도 일전에 촬영하고, 지난번에 이제 예고한 대로 목면 시비하는 거하고, 이제 밑거름 하는 거, 제가 오늘 촬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땅에 물을 좀 제법 많이, 지금 많이 주고 있죠? 예. 안고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위에 보시면은, 수분이 이제 거의 다, 100% 다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흐르고 있는 중인 겁니까? 흐르고 있죠. 아, 아직 멋지는 않았고, 네, 한 일주일 됐는 거. 아, 일주일 됐습니까? 그때 날짜로 보면 한 일주일에서 예. 열흘 채 안 됐는 거 예, 같은데. 오늘은 2월 20일, 지금은 오후 한 2시경입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것도 지금 나무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흐르지는 않고, 보통 이거는 오전에 많이 흐르죠. 예, 오전에 많이 보면 흐르고, 요거는 맺히는 거고, 이 곰팡이 때문에 여기 물이 맺히는 거잖아요. 응. 구슬처럼. 근데 이쁘네요. 아침에 되면 이렇게 막 흐르죠. 아침에 되면 막 많이 흐르고, 아침에 되면 줄줄줄줄 흐르죠. 군데군데 보니까 균도 조금씩, 곰팡이가 조금씩 이런 쓸었네요. 식으로 이렇게 줄줄줄 요래 흘렀던 게 점액질이 좀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점액질이 있으니까. 아, 지금 이거 보시면 물을 만져보시면 되게 차와요. 물이 차갑다고요? 차갑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얘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 물도 바닥에 보시면 물도 좀 충분히 주고 수분도 많이 안여가고 오늘 그래서 이제 뿌리 발육에 좀 도움되게 뿌리 발근제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뿌리 맑은데,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은, 이제, 뿌리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물을 주면서 첫 관주로 이제 뭐, 관주를 한번 한다. 조금 전에 지온도 이제 체크를 했는데 거의 한 20도 정도 나오죠. 19도, 20도. 지금 일주일 한 상가인데, 4도, 5도가 또 예. 올라갔죠. 지난번에는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15도 정도. 이제 이렇게 지하수를 많이 푸는 거죠. 지하수. 지금 이 물은 온도가 좀 낮은가요? 어떻습니까? 물 온도. 낮진 않습니다. 보통 지하수 온도가 한 12도. 12도 정도. 네. 저희 거는 저기 관정 저거는 지하 한 150m. 예. 안반수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딴 데보다도 물 수질도 좋고. 지금 보니까 상부창도 조금은 개방을 해놓은 상태네요. 온도는 지금 설정 온도를 예. 28도를 해놨어요. 28도. 설정 온도 28도 되면 갭은 한 2도 정도 있는데 지금도 작동이 돼서 내려오는데 온도가 떨어지니 설정보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얘들이 작동을 해서 점차 다시 열을 가두고 예. 한 3시 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위에 일중 이 비닐 커튼을 닫을 거예요. 아예 지원을 열을 가다가지고, 예. 지온을 더 이제 올린다는 말. 지금 이 복사열을 가지고 밤에 이게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 이제 커튼은 우리가 보통 이불 덮는 것처럼 덮어서 그걸 보온을 계속 해주는 거죠. 밤에. 밭 전체를. 그렇죠. 밖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많이 좀 적어야지 되겠죠. 똑같은 환경에서. 일교차가 이제 네. 될 수 있으면 안 나는 게 이제 초기 생육에도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비교해 볼 영상인데요. 여기 수정 쓰는 거랑 그냥 보통 쓰는 아미노산을 했을 때 어떤지.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라떼에 요소 20g. 20 같으면은 1000배, 20, 40, 500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40ml가 되죠. 이 10ml, 10리터를 했을 때, 제밭 기준에, 요 메타 기준에
딱 6골. 6골. 요게 이제 3통 치는 거예요, 3통. 요게 이제 3번째 통인데, 기존 요 아미노산 쓰는 방법과, 요건 이제 2통이죠. 요거는 이제 6골씩 오늘 2번을 쳤어요. 2번을 쳐고, 제쪽 이제 제일 끝쪽, 가쪽에는 요 아미노산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싹 틀 때 보면 알겠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상품의 특성이 어느 것이 좋은 건지는 한번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이제 전정 가위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아상을 넣기 위해서. 아상 가위가 따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통 아상 가위 가지고도 하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제 이걸 하는데, 돌이 아상 가위를 잘못하게 되면, 요런 가위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도끼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해서, 눈 앞쪽에, 눈이 있는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다 이렇게 박아놓는,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3년생인데 뭐 아상가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3년생이라도 예. 실질적으로 자는 눈들도 있을 거고 네. 빈 가지도 있습니다. 빈 가지. 아. 빈 가지도 보시면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나무가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은 원래 크던 거를 이쪽에 나무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비워냈어요. 한쪽 면을 비워내고 여기에 이쪽 결가지를 하나를 늘어뜨렸죠. 다시 잘라내고. 나무가 안 좋았으니까. 예. 이거 보니까는 똑같은 2년생이라도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막 갔을 뿐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대신 이제 수세가 세기 때문에 절간이 길죠. 절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눈은 나중에 이제 잠정력을 길게 쓰니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결과가 너무 가깝잖아요. 네네네. 위인선에. 네. 그런 데는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아상을 요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물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목면 요 시비를 눈을 틔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면 시비를 하면서 이제 그 가지를 보고 그 작업을 같이 한다는 아상 말씀이시죠. 처리도 같이 하는 거죠. 아. 아니 어차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넣는 게 편하니까 보시면 요 눈도 틀 건데 분명히 틉니다. 네. 확실히 트는 건데 요 밑에 눈을도 같이 틔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걸 하면 짧게 크겠죠. 이런 식으로 짧게 크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얘를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삭둑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심해야 돼요. 요런 이제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짧게 잘 컸으니까, 냅두는데 이렇게 이제 건너오면서 수세가 너무 강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체감만 건드려놨는 거죠. 체감만 살짝 건드려가지고 이제 네. 이쪽 눈이 잘 트일 수 있도록 이제 지배련을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스스로. 지배련 나오면 이 눈이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 얘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싹을 틔우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 샤인머스켓도 있지만서도 지금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신품종들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 2년생, 3년생, 뭐 1년생 하시는 분들도 잘 봐놨다가 활용도 하면 되게 좋습니다. 예, 다른 나무를 좀 이쁘게品種 키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도 댓글에 보니까 요 스프링클러 골이 있는 거 어디 없냐고 하는데 아까 그 댓글로 제가 달아놨는데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고리라고 치시면은 이 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앞 대가리만 따로 팔던데 가격이 270원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당. 그거 한번 검색해 주셔서 필요하신 분들 사시면 될 것 같고 UD 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UD 120 예, UD 120. 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모양 형태를 저런 형태를 UD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생긴 걸 UD라고 얘기를 하고 원형으로 해서 구멍이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거를 SS라고 합니다. SS. 물이 S자로 떨어진다 해서 SS. 요 UD는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물이 떨어져서 원형으로. 이 노즐은 일반적으로 수정형 노즐입니다. 아사바라는 회사, 일본 회사에서 나오는 수정 노즐. 수정 노즐에서 직사와 분사가 가능하게 이렇게 조절해서
직사와 분사가 가능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뭘로 했는가 하면 뭐 붓, 그렇죠. 옛날에 저 예. 스케질소나 메리트청이나 이런 거 할 때 미용용으로 쓰는 붓이나 아니면 뭐 쓰던 칫솔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통을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요 눈에다가 직접 이렇게 찍어 발랐죠. 발랐죠. 예, 맞습니다. 예, 통에 들어 찍어 발라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작업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한데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 됐어요. 요거를 어차피 본보기는 다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요 노즐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뭐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잘 됐어요. 강약이 다 있는데 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약으로 해서 보통 보시면 이게 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오는가? 여기 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붓으로 바르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메리트청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2분의 1로 희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라고 적혀 있던데 제가 일본 영상을 보니까 거의 원액을 바르더라고요. 아, 그것도 이제 추세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 예전에 수십 년 전부터 할 때는 거봉은 1대1 물 1, 원액 1 1대1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캠벨은 2대1 원액 1, 물 2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요거 사용할 때쯤 그때 한 10년 전에 할 때부터는 약간씩 변형이 됐어요. 원액을 바르면 어떻겠나 해서 원액을 바르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여기다가 목밀에다가 이제 수분만 한번 치면 원액을 발랐기 때문에 2번 치라는 효과가 나타나니 그런 식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옛날에 권해드렸던 방법인데 좋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쓰고 계시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많이 안 이렇게 뭐 미세로 나오니까 많이 안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묻는지. 그 메리트청이나 이런 제품 상용화된 제품을 쓰시는 거하고 이제 질소나 일반 영양제 아까 전에 그 해조류 섞인 그런 제품하고 썼을 때 그 차이점이 있으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으면 옛날 유한도 해보고 요소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이제 질소택이죠. 근데 아미노산도 해보고 근데 뭐 클로로겐청이나 뭐 메리트청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다 뭐 아미노산 계열이겠죠, 그죠? 이렇게 밭에 이제 직접 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는 없는 제가 봐서는 크게는 없고 요거를 봤을 때 일단은 천천히 지나가도 이래 보면 이 정도 속도로 가도 이렇게 고르게 다 묻습니다 일단. 양쪽은 다 하셔야 되겠죠, 따로따로. 요렇게 하고 반대로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면 요 반대편에서 요렇게 찍겠죠. 그냥 요렇게 그냥 뭐 가는 거죠. 제품에 따라서 뭐 특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보통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쪽에 아까 뭐 희석을 해봤지만 3등분을 냈어요. 3등분을 내가지고 6골씩 해가지고 18골을 해봤는데 처음에 6골, 이제 12골은 제가 그냥 기존에 쓰던 기존에 활용하던 거랑 그 다음에 일반 아미노산,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아미노산 해조류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을 지금 요 통에는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싹이 틀 때 분명히 이제 만약에 차이가 있고 이러면은 보통 뭐 저쪽 편이 먼저 싹이 나간다거나 이쪽이 불완전하게 난다거나 이런 차이점이 나겠죠. 그런 차이점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결과를 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그 목명시비를 하는 목적은 보통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싹을 조금 더 일찍 트여진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르게 트여진다. 잎사귀, 초반에 나는 잎사귀를 조금 더 튼실하게 만든다. 막 그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거의 다 똑같은 뭐 일맥상통한 얘기 같아요. 네네. 그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싹이 고루 트는 것도 뭐 고루 트는 거겠지만은 고루 트는 거는 대부분 이게 목면시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목면시비보다도 일단은 환경 온도
환경이 맞아야지만 고루트겠죠. 근데 여기는 찹고 저기는 따뜻하고 이러면 당연히 목면시비를 하더라도 암만 하더라도 추운데 싹이 날 수가 없거든요. 층이 진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설 하우스 중에서 보통 보면은 가온을 하는 데 보면 이 시설이라도 시설은 뭐 가온 시설이 없으면 아무래도 냉이 좀 도는 게 구석구석 뭐 저쪽 뒤쪽이라든지 뭐 강가 쪽이라든지 그늘이 좀 빨리 진다든지 그쪽들은 조금 늦게 틀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 보면은 앞쪽하고 뒤쪽하고 보면 앞쪽이 조금 높은 거고 일부러 구별을 그렇게 봤는데 뒤쪽이 약간 늦습니다. 뒤쪽이 그런 거는 나중에 생육이 시작되면 옆면살포나 이런 거를 따로 한 번 더 해주면 거의 똑바로 다시 다 똑같이 크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가온을 하는 바로 저희도 옆에 보면 대형 하우스가 있는데 층이 너무 많이 져요. 인제 싹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함에 뭐 여기 뭐 다라멜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분명히 지배를 하는 시기가 틀리니 맞아요. 예,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게 일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높들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게 있고. 소위 말하는 지배를 한 달 동안 한다는 게 그 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연동하우스에서는 뭐 이제 네. 뭐 개인 차이 있지만은 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도 가온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제 자연 복사열로만 자연 태양열로만 해서 농사를 짓는 걸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1중 커튼만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2중 커튼은 비닐 일반 보온 덮개 그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 거죠. 목면 시비는 사실 지금 연동하우스에서는 사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고르게 이제 순이 나고 그 순을 또 잘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도 이제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면 시비는 똑같이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또 2차로 기비하는 거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2부 내일까지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다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